일본 하면 뭐 역시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로 잘 알려진 그런 나라인데 7월 달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단순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정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어쨌든 이러한 소문 자체가 퍼진다는 것이 일본도 불안하고 일본으로 뭐 관광이나 기타 사업차 가려고 하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7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이 나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예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그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예언했던 만화가가 예언한 거기 때문에 범상치가 않다라고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글쎄요. 지진이라는 게 작은 지진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만화가의 예언이 어느 정도 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갖고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 대지진설을 처음 시작을 했던 네. 그 다츠키 요라는 일본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54년생 여성 만화가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사람이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이제 만화를 1999년에 출간을 했었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 자신의 꿈속에서 봤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재앙들이 발생한 거 그런 거를 만화로 그리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뭐 다른 게 담아놨던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 만화 내용에서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자신이 꿨다는 거죠. 2011년 3월. 네. 2011년 하면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월까지 맞추게 되니까 예.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이미 그 당시에 2011년에 일본에서 절판된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중고책을 샀다고 하고요. 예. 거의 뭐 예언서처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꾼 꿈에서 네. 2025년 7월 5일에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논란이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또 최근에 일본 매체랑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7월 5일은 아닐 것 같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짜가 좀 부정확하긴 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만화가가 꾼 꿈만 가지고 뭐 일본 전체가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의 인터뷰 직전에 또 일본 기상청에서 최근 중장기 지진 예측 발표를 했던 게 또 있었습니다. 예. 그건 결과가 어땠나요? 예, 근데 일본 기상청에서 이제 향후 30년 내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 본토 남부에 이제 해저 지역에 난카이 해저 협곡이란 지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대지진이 일어날 발생이 이제 위험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동일본 대지진처럼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지역은 워낙 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막 3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뭐 1,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30만 명이 사망한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졌을 때 그때 제 기억에 7만여 명 사망한 걸로 기억하는데 30만 명이 사망할 정도라면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산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7월 대지진설이 이미 이제 대중들한테 크게 퍼진 상황에서 네. 국가기관이 또 이런 중기 예측까지 발표를 하니까 아하. 이제 공포심이 너무 확산이 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게 두 개 약간 시너지 효과 비슷하게 나면서 공포감이 커졌군요. 사실은 기상청 예측은 이제 30년 내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제 예측이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뭐 30년 내니까 그러면은 이게 7월 대지진설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퍼지면서 약간 괴담이 아닌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사안들이 참 그 불안감이 확산되면 그걸 자기화시켜서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일본 기상청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30년 내에 큰 지진, 뭐 근데 예측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 보죠. 30년 내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그 지진 예측이 좀 구체적인 예측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네, 사실은 이제 지진은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진을 사실 정확히 예측을 하려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얼마나 강도의 지진이 일어날지 이걸 모두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현대 지금 과학기술이나 뭐 지진계, 관측 장비를 모두 동원을 해도 하나도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맞출 수 없다. 예, 이게 지진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땅 속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지구 내부를 또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대 과학으로도 지각층을 뚫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지구 내부를 잘 몰라서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이나 해일 이런 자연 재해들도 이제 거의 예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과학이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사과학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사과학 그건 뭐예요? 일본에서 이제 2000년대 이후 유행을 했던 것 중에 지진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진운? 구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지진운은 특정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특이한 모양의 구름이 생긴다 이런 이론이었는데요. 네. 이걸 주장하던 사람들은 뭐 몇 개의 지진을 맞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끌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전혀 못 맞췄어요. 그래서 한때 유행은 했지만 네. 사실상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렇게 네. 지금 밝혀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건 여러 개 던져놓고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다 맞은 것처럼 막 그리고 또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 뭐 동물들이 지진 직전에 막 도망치는 아, 그렇죠. 그런 예. 경우 많이 나왔죠. 이런 장면도 사실은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아하.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화산이 아예 터지거나 지진이 난 이후에는 동물들이 도망을 가지만 그게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새떼가 막 수천만 마리가 막 이동을 네. 하고 동물들이 막 탈출을 하려고 하고 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고요. 아하. 근데 이게 영화에서는 항상 이제 클리셰처럼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아 이것도 이제 과학이구나 이렇게 믿게 됐다는 이게 잘못 알려진 상황이 아, 그래요? 저도 그 과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진의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이 네. 동물들의 사전 움직임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최근에 일본에서 어쨌든 뭐 강도가 낮은 이 규모의 지진들이 뭐 수백 회 일어났다거나 뭐 거의 평소 볼 수 없는 심해어가 잡혔다거나 이런 등등이 이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대지진과 그런 부분을 바로 연결해서 보는 것은 좀 무리다는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 지진이 발생을 하든 뭐 심해어가 갑자기 많이 잡히든 이런 증상들이 정말로 이게 대지진의 전조 현상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지 네.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제 이게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9일에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인 이제 산리쿠 해역이라는 곳에서 네. 진도 5 정도의 약한 해저 지진이 한 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쓰나미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 경보만 잠깐 울렸다가 그냥 단신 처리됐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지진이 알고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진들이 수천 건이 발생을 했고 도호쿠 지방 전체가 흔들린 다음에 이제 도쿄까지 이제 진동이 이제 일기 시작을 했었고 이틀 뒤인 3월 11일에 결국 초대형 지진과 해인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서야 이제 과학자들도 아, 이 지진이 전조현상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사후적으로 알게 됐군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큰 지진이든 작은 지진이든 이제 땅속에서 계속 크고 작게 많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서 어떤 규모의 지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괴담이 더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런 불안감, 뭐 괴담은 불안을 먹고 자라죠.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7월 달에 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소식이 보도가 되고 또 일본 안팎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휴가철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일본으로 뭐 이 여행 계획한 분들 많을 것 같고 한데 지금 그러면 일본으로 휴가 여행을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현우 네. 기자가 딱 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사실 일본 관광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실 걸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이제 중국하고 홍콩 쪽에서는 당국에서도 이제 경보를 내기는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름철에 조심해라? 예, 조심하라고 이제. 일본 가는 거? 예. 아하. 그래서 실제로 중국 쪽은 예약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네, 없지 않아요? 그런 조짐은 없고 지금 지난달에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넘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관계없이 그냥 뭐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이제 사실은 이 7월 대지진설 이게 7월로 딱 못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우려하실 뭐 일이 발생을 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또 일본이란 나라가 원래 크고 작은 지진이 매일 워낙 많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다만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사회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네. 더 이런 괴담이 쉽게 퍼진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일본 정부나 이제 지자체들은 반대로 지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시스템적으로 대비도 가장 잘한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취소하시는 것보다는 여행지에서 혹시나 이제 크고 작은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진 발생 시 이제 대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시 귀국하는 방법,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하는 거는 좋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이제 예언만 믿고 여행을 취소하는 건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일본에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기타 관련된 지진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